당신은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2025년 4월 17일 밤 11시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던진 말이었습니다. 44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50분 전기주전자 스위치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따뜻한 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날.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44년째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정희, 66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새벽 4시 50분 침실 옆 작은 화장실 세면대 위 시계가 깜빡였습니다. 평생 같은 시각에 눈을 떴어요. 남편보다 10분 먼저 아들과 딸이 학교 다니던 시절엔 40분 먼저 일어났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떠졌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서는 동작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하얀 빛이 싱크대를 비췄어요. 전기주전자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던 일, 물을 받아 주전자에 붓고 스위치를 올리고 끓는 소리를 들으며 양치를 하고 돌아오는 것. 손이 주전자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전날 밤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던진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가락이 스위치 위에서 멈췄어요. 오른손 엄지로 왼손 약지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4년 동안 빼본 적 없는 반지였어요. 나는 정말 집에만 있었나? 주전자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물을 붓지 않았어요. 스위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양치를 하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흰머리 섞인 단발머리, 처진 눈꺼풀, 가는 주름들. 66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했지. 칫솔에 치약을 짜고 입안을 닦았습니다.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전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새벽 5시 정각 침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물 좀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적 없었어요. 언제나 물 한마디면 끝이었죠.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물 안 끓였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남편 최명수가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어요. 왜 물을 안 끓였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안 끓였어요. 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44년 동안 한 번도 안 끓인 적 없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오늘부터 끓이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직접 끓이세요. 주전자 거기 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지나치며 어깨가 스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전자 뚜껑 닫는 소리, 스위치 올라가는 딸깍 소리. 35년 만에 처음이네. 남편이 직접 물을 끓이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쥐고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4월 18일 새벽 5시. 처음으로 주전자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다.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썼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혼. 그 단어를 처음으로 글자로 썼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단어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부엌에서 주전자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김새는 소리, 남편이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 숟가락으로 뭔가 젓는 소리. 아마 커피 믹스를 탔을 겁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발소리. 남편이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컵을 들고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그럼 왜 갑자기 저래?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요. 라고 어젯밤에 말씀하셨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냥 한 말이고 44년 동안 그냥 한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눈을 피했어요. 나 병원 가볼게요. 오늘. 갑자기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병원? 검진 좀 받으려고요. 갑자기 왜? 어디 아프다며? 아니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8개월 전에 이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었으니까요. 혼자서 가족 아무도 모르게.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손바닥을 펴고 약지의 금반지를 봤습니다. 44년 동안 손가락을 조였던 금속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 모임 날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잡채, 갈비찜, 오이소박이, 미역국, 전 3가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장본 재료가 없었어요. 텅 빈 선반 사이로 김치통과 계란 한 판만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편의점 봉지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락 6개, 삼각김밥 4개, 컵라면 2개. 뭐야 이게? 남편이 부엌에서 나오며 봉지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오늘 도시락으로 먹을 거예요. 저는 식탁에 앉아 봉지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비닐 뚜껑을 벗기는 소리가 났어요. 애들 오는데 이걸 어떻게 내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었으니까 오늘은 쉬려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흘 전 자기가 한 말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아들 도윤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니.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마 병원 당직 서고 온 모양이었죠. 들어와. 저는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봤어요. 오늘 음식 안 하셨어요? 응. 도시락 사왔어.
도시락이요?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분 뒤 딸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래 왔니?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엄마, 오늘 갈비찜 하셨어요? 애들이 할머니 갈비찜 먹고 싶다고. 서연이가 주방을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편의점 도시락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락.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가 도시락을요? 그래. 앉아. 저는 도시락 뚜껑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제육 도시락, 치킨 마요 도시락. 가족들이 식탁 주위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먹어. 제가 먼저 불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은 탓이었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럼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오늘 가족 모임 날인 거 아셨잖아요. 알아. 그래서 도시락 6개 샀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아버지. 도윤이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사흘 전부터 물도 안 끓여주고 오늘은 이 모양이야. 물 정도는 아버지가 끓이시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 쳤어요. 44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봤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 아버지랑.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어요. 44년 결혼 생활 하셨는데 갑자기 왜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 병원 이미지 생각 안 하세요? 제가 공동원장인 거 아시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나보다 중요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시댁 체면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응. 66년 만에 제일 정신 똑바른 것 같아.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도시락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44년 동안 차린 밥상이에요. 이제 그만 치울게요. 저는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가족들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도시락은 다들 알아서 드세요. 저는 밖에 나갔다 올게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에서 서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쳤어요. 병원 이미지, 시댁 체면, 아이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66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은 한 번도 중심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이미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도시락 뚜껑만 닫힌 채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도시락을 하나 열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인지 간장인지 모르겠었어요. 밤 10시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형광등은 껐지만 창밖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우편함.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낮에 가족 모임 때문에 우편함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 우편함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꺼내 우리 집 번호 1403호를 열었어요. 우편물이 3통 들어 있었습니다. 광고지 2장, 그리고 흰 봉투 1장. 형광등 아래에서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보낸 곳은 K2증권 고객센터였어요. 증권사? 저희 집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건 도박이라며 평생 손대지 말라고 했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1장이 나왔어요. 연체 통지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신인은 최명수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PEP 대출상품 만기 연체, 원금 및 이자 합계 3,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어요. 코인 연계 적립식 상품 손실평가액 약 5,800만 원. 합치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편함 앞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지서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최초 통지.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남편이 숨겼던 겁니다. 침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당신. 대답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실 안에서 침대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톤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통지서를 문틈에 끼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우편함. 당신 앞으로 온 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9천만 원이 뭐예요? PEP? 코인? 당신이 언제 이런 거 했어요? 그게 44년 동안 도박 같은 거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조용히 해. 새벽인데. 조용히 하라고요? 9천만 원을 날렸는데? 날린 게 아니야. 일시적 손실이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일시적 손실이 6개월째예요? 제가 통지서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2년 전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년?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친구가 소개해줬어. 괜찮은 투자처라고. 괜찮은 투자처가 9천만 원을 날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코인은 오를 줄 알았어. PEP도 원래 안전하다고 했고
그 돈 어디서 났어요? 퇴직금. 퇴직금 전부요? 아니, 일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부가 얼마예요? 1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 1억 중에 9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예요? 날린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통지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 걱정만 시킬 텐데. 걱정만 시킨다고요?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투자 손실 건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 언제부터 알았어? 3개월 전쯤요. 3개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알면 쓰러질까 봐요.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만 몰라도 된다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노후 자금 9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진정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엄마, 오빠가 알려주지 말래서. 나는 내 엄만데 왜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그랬어요. 힘든 건 나야, 서연아. 혼자 모든 걸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4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웠어요.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간병하고. 그런데 중요한 결정에서 저는 늘 빠져 있었어요. 9천만 원 손실을 남편과 아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저만 몰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구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쥐고 날짜를 적었어요. 2025년 4월 22일. 남편 투자 손실 9천만 원 발견. 아이들은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종이가 번졌어요. 44년 동안 헌신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 늘 투명 인간이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나도 이제 숨긴 걸 꺼내야 할 때인가요? 2025년 4월 23일 오후 2시 노원역 근처 따스한 하루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박미자가 보였어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정희야.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65세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미자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어? 카운터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어요. 앉아. 뭐 마실래? 물만. 미자가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얘기해봐. 미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증권사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미자가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9천만 원? 응. 남편이 2년 동안 숨기고 투자했대. 다 날렸어. 세상에.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화나는 건 애들도 알고 있었어. 3개월 전부터 나만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나는 뭐야, 미자야. 44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웠는데 중요한 일은 늘 빠져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자가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이혼 결심했어. 진짜로.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만하지. 근데 애들이 반대해. 병원 이미지, 시댁 체면. 나이 들어 혼자 어떻게 사냐고. 너 혼자 못 살 것 같아? 미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모르겠어. 44년 동안 남편 없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정희야, 나 말해도 돼? 응. 너 작년에 수술 받은 거 기억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상선. 응. 그때 나한테만 말했잖아. 가족한테는 말 안 했고. 미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정희야, 그게 말이 돼? 수술 받는데 가족한테 말 안 하는 게? 미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2024년 8월 12일이었어. 수술날. 기억해. 아침 6시에 혼자 병원 갔어.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지. 도윤이한테도 서연이한테도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 쓰는데 보호자 연락처 적는 란이 있더라. 거기에 너 번호 적었어, 미자야. 알아. 내가 전화 받았잖아. 회복실에서 깼을 때 간호사가 물었어. 보호자 오셨나요? 그래서 말했지. 혼자 왔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 표정이 이상하더라. 가족은요? 그래서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거짓말했어. 미자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물었어. 어디 갔다 와? 그래서 친구 만나고 왔어라고 했지. 정희야. 목에 거즈 붙이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물어봤어. 일주일 동안 목에 붙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밥도 차렸어. 빨래도 했고. 근데 좀 느렸나 봐.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 요즘 예전만 못하네. 그 인간이. 미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알았어. 아, 내가 아파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관심이 없구나.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어요. 미자야, 나 이혼하고 싶어. 진심으로. 알아. 근데 애들이 반대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미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혼은 급하지 않아. 응? 먼저 내가 얼마나 버팀목이었는지 보여줘. 무슨 말이야? 증거를 모으라는 거야. 44년 동안 내가 한 일들. 숫자로 보여줘. 미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계부 있지? 응. 44년치. 그거 꺼내.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있잖아. 그것도 준비하고. 왜? 가족들한테 보여줘야지. 너 없이는 이 집이 안 돌아간다는 걸.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해. 그래야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미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4개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적금 및 금 보관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조금씩 모은 적금 통장 5개, 금 증서 3장. 합치면 약 6천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 봉투, 배당주 및 채권 증서, 약 2,500만 원. 세 번째 봉투, 친정 상가 지분 증서, 시가 약 1억 2천만 원. 네 번째 봉투,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명의 지분 증명, 약 5천만 원. 모두 합치면 2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았구나. 평생 돈 한 푼 못 번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더 많이 모았던 겁니다. 서랍장 옆 붙박이장을 열었습니다. 맨 윗칸에 노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계부가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1981년부터 2025년까지 44건의 가계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81년 3월 15일. 결혼. 예단 500만 원 받음. 제 필체였습니다. 44년 전 22에 제가 쓴 글씨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댁 제사 비용 월 평균 35만 원. 명절 차례 비용 연 200만 원. 아이들 교육비. 도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총 8천만 원. 서연 총 6,50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00만 원. 아버님 요양원 비용.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천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펜을 꺼내 새 종이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사 및 명절 비용 44년 누적 약 1,800만 원. 자녀 교육비 총합 약 1억 4,500만 원. 시댁 부모 병원 및 요양 비용 총합 약 7,200만 원. 생활비 관리 및 절약으로 모은 금액 약 8,500만 원.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4년의 숫자들이 종이 위에 쌓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3시간 동안 계산했던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정리된 숫자들을 봤습니다. 44년 동안 내가 관리한 돈 총 3억 원이 넘네. 남편은 제가 돈 한 푼 못 번 사람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제가 집안 경제의 설계자였던 겁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봉투 4개도 함께 챙겼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6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흰머리, 주름, 처진 눈꺼풀.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눈빛이었어요.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이틀 후 다시 가족을 식탁에 불렀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저녁 7시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최명수, 아들 도윤, 딸 서연. 3사람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도윤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4개를 꺼냈어요. 이거 보여줄 게 있어서. 식탁 위에 봉투를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봉투들이었어요. 가족들이 봉투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모은 거야.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적금 통장 5개와 금 증서 3장이 나왔어요. 이건 적금이랑 금이야. 30년 넘게 조금씩 모았어. 통장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도윤이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예금주가 어머니 명의네요. 응, 다 내 이름이야. 얼마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합쳐서 약 6천만 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6천? 응.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배당주와 채권 증서가 나왔어요. 이건 배당주랑 채권이야. 15년 전부터 조금씩 샀어. 어머니가 주식을요?
도윤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식 아니야. 배당주. 안정적인 거. 은행 이자보다 나으니까. 얼마나 되는데요? 약 2,500만 원. 남편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걸 언제 샀어? 당신 모르게. 조금씩.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정상가 지분 증서가 나왔어요. 이건 친정상가 지분이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해주셨어. 그게 얼마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시가로 약 1억 2천만 원. 1억 2천? 도윤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노원구 상계동. 1층 편의점, 2층 사무실.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사는 이 집 전세보증금 중에서 4명의 지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전세 3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냈어. 그래서 내 지분이야. 그런 거 있었어요? 서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22년 전 이사 올 때 식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통장, 증서, 계약서. 다 합치면 얼마예요? 도윤이가 계산기를 꺼내 눌렀습니다. 약 2억 5,500만 원.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멈췄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언제 다 모았어? 44년 동안. 조금씩.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당신도 9천만 원 잃은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어젯밤 정리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종이를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44년 동안 내가 관리한 돈이에요. 뭐가 적혀 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종이를 봤습니다. 제사 및 명절 비용 44년 누적 약 1,800만 원. 도윤이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총합 약 1억 4,500만 원. 시댁 부모 병원 및 요양비용 총합 약 7,200만 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생활비 관리 및 절약으로 모은 금액 약 8,500만 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합치면 3억 원이 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벌지는 않았지만 관리하고 아끼고 모은 돈이 3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었다고 했죠.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그게. 근데 보세요. 내가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당신이 잃은 9천만 원보다 훨씬 많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긴. 너희도 나한테 숨긴 게 있잖아. 그게 9천만 원 손실.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말 안 했잖아. 도윤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알면 쓰러질까봐 그랬다고 했지? 예. 그럼 나도 물어볼게.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니? 아니에요. 그럼 왜 나만 빼고 결정했어?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아? 예. 그럼 이제 내 말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혼할 거야.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44년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내가 그 말 할 거예요. 당신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혼은 너무 급하지 않나요? 급한 게 아니야. 늦은 거지. 늦다니요? 44년 동안 참았어. 이제 안 참을 거야.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응. 우리 때문에라도 생각해 주세요. 너희 때문에 44년 참았어. 이제 나 때문에 살고 싶어.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이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44년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건 당신이에요.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었다고 한 것도 당신이고 예전만 못하다고 한 것도 당신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돈 제가 44년 동안 아껴서 모은 겁니다. 남편 몰래, 애들 몰래 봉투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9천만 원 손실을 저한테 숨겼죠. 엄마 알면 쓰러질까봐.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도 숨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정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오전 10시 다시 가족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 옆에 노란 상자를 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앉아. 서연이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기고 혼자 왔어요. 남편은 침실에서 나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44건의 가계부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가계부. 44년치. 가계부를 하나씩 꺼내 식탁에 쌓았습니다. 1981년부터 2025년까지. 1981년 3월 15일. 우리 결혼한 날부터 썼어. 첫 번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예단 500만 원 받았고 전세금 300만 원 냈어. 그때부터 다 기록했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2년 10월 12일. 도윤이 태어났어. 출산비 85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150만 원. 다 여기 적혀 있어. 도윤이가 가계부를 받아봤습니다. 44년 전 제 필체였어요. 1986년 6월 3일. 서연이 태어났지. 출산비 120만 원. 산후조리원은 안 갔어. 돈 아끼려고. 서연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또 다른 가계부를 펼쳤어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시댁 제사 비용. 매달 평균 35만 원씩 들었어. 남편이 가계부를 받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 차례상 차리는 비용. 연평균 200만 원. 20년 동안 4천만 원. 그렇게 많이 들었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들었죠. 근데 당신은 몰랐잖아요. 나한테 알아서 해라고만 했으니까. 1990년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 학용품비, 책가, 준비물비. 한 달 평균 15만 원. 중학교 때 학원비. 수학, 영어, 과학. 한 달 80만 원. 고등학교 때 학원비. 한 달 120만 원. 대학교 등록금. 1년에 800만 원.
4년 동안 3,200만 원.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도 마찬가지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총 6,500만 원. 두 아이 교육비 합치면 1억 4,500만 원이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10년 가계부를 펼쳤어요. 2010년 5월 시어머니 암 진단 받으셨어. 그때부터 2018년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 약가, 간병비 8년 동안 총 3,200만 원.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아버지 요양원 비용 한 달 평균 60만 원. 5년 동안 3,600만 원. 장례비 400만 원 더하면 4천만 원. 남편이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44년 동안 제가 관리한 돈이에요. 제사, 교육, 병원, 요양, 생활비 전부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당신은 돈만 벌어왔죠.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몰랐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지겹거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가족이면 9천만 원 손실을 숨기나요? 그건 가족이면 엄마 알면 쓰러질까봐 그랬다고 하나요?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물어볼게. 가족이면 수술 받는 걸 혼자 받나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2024년 8월 12일자 갑상선암 수술 작년 8월에 받았어요. 진단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 언제요?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봄빛병원에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해요. 걱정만 시킬 텐데. 제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도윤이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너희가 나한테 한 말이야. 엄마 알면 쓰러질까봐. 똑같잖아.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나는 44년 동안 이 집의 지출과 시간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가계부를 다시 쌓으며 말했습니다. 제사 언제 지내는지, 아이들 학원비 언제 내는지, 병원비 얼마나 나가는지 다 내가 관리했어요. 근데 왜 중요한 결정에서만 나는 투명 인간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천만 원 손실은 나만 몰라도 되고 내 수술은 가족들이 몰라도 되고 나는 뭐예요? 밥만 하고 빨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었던 남편이었어요. 나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해 먹고 빨래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인정 못했어. 근데 이제 알았어.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수술도 몰랐고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몰랐어요. 도윤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져요. 근데 늦었어요.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44년이 너무 길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44년 동안 매일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죠. 가계부를 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이혼할게요. 조건은 내일 말할게요. 어머니, 제발.
도윤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라는 말 나도 44년 동안 속으로 수없이 했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상자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내 삶의 시작이에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44년 동안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어떻게 됐어? 말했어. 다. 잘했어, 정희야. 내일 조건 제시하고 서류 쓸 거야.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2025년 4월 27일 오후 3시 노원역 근처 법무사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옆에 있었어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장돼? 조금. 법무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어요. 조건 말씀하셨던 대로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현 거주 전세 보증금 3억 중 배우자 정희모 1억 5천만 원 인정. 생활비 정산 44년간 생활비 관리 노동의 가치 인정. 월 100만 원 기준 총 5억 2,800만 원 중 혐의금 5천만 원.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천만 원. 합계 2억 2천만 원이네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네. 배우자분께서 동의하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44년 동안 일한 대가예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 이혼이니까 양측 합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배우자분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와 미자의 카페로 갔습니다. 정희야, 조건 괜찮은 거 맞지? 미자가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계산해봤어. 44년 동안 월급 받는 가사도우미였다면 받았을 돈이야. 그래. 너무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응.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남편이 동의할까? 모르겠어. 근데 동의 안 하면 재판 이혼 갈 거야. 그렇게까지? 응. 이번엔 안 물러서.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어디야? 밖에. 내일 오후 2시에 법무사 사무소로 와요. 노원역 3번 출구 앞 세정빌딩 5층. 이혼 조건 얘기하려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꼭 가야 해? 응. 안 오면 재판 이혼 신청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소 대기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왔어. 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양측 모두 오셨으니 조건 확인하시겠습니다. 법무사가 이혼합 비서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2억 2천만 원? 네. 제 몫이에요. 이게 무슨 금액이야. 44년 동안 제가 일한 대가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많지 않아요. 월급 받는 가사도우미였으면 받았을 돈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왔잖아. 당신은 돈만 벌었죠. 근데 그 돈을 누가 관리했어요? 누가 아껴서 집을 유지했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시면 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재판? 남편이 법무사를 받습니다. 네. 재판 이후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네.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잖아. 알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44년이 돌아오나요? 정희야. 전 이정희예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정말 못 살아. 44년 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없으면 못 산다고. 서류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근데 요즘 알았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남편이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줘. 44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결정했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펜을 서류 위에 가져갔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펜을 받아들었어요.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작은 얼룩이 생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썼어요. 이정희.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하셨습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후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당신도 새로 시작하세요. 남은 인생.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 혼자 사는 법 배우세요. 저도 배울 거예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했어? 응. 잘했어, 정희야. 미자가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자야. 응.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44년이 쉽게 끝날 수는 없지. 당연해. 미자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틀 전에 계약한 서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노원구 중계동 123번지 2층. 월세 80만 원. 이게 뭐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게. 2층 분식하고 책방. 진짜? 응. 어제 계약했어.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정말 하는 거야? 응. 이제 내 삶 살 거야. 너랑 같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장 찍힌 서류, 그리고 새로 임대한 작은 2층 점포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분식앤드 책방 오픈 날이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2층 20평 남짓한 공간. 한쪽은 주방과 테이블, 다른 한쪽은 책장과 소파. 정희야, 손님 오신다. 미자가 창밖을 보며 외쳤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유리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뭐 파는 데예요? 오전엔 칼국수하고 만두 팔고요. 오후엔 책 읽으실 수 있어요. 신기하네.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요. 주방으로 들어가 송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수 냄새가 퍼졌어요. 칼국수를 내오자 손님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어머,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집에서 44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1시간 뒤 손님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칼국수를 주문했어요. 정희야, 대박이다. 미자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그러네. 오후 2시 점심 장사를 마치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책장 쪽으로 갔어요. 책 200권을 정리해뒀습니다. 대부분 헌책이었어요. 오후 3시부터 북클럽이에요. 누구든 오셔서 책 읽으시면 돼요. 문 앞에 팻말을 세웠습니다. 오후 3시, 아까 칼국수 드셨던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다고 해서요. 네, 편하게 보세요. 손님이 책장을 둘러보다 한 권을 골랐어요.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조용하고 좋아요. 손님들이 책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요.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잘하고 있지?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너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늘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미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6시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그냥 구경. 남편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테이블, 책장. 여기서 장사해? 응. 오전엔 칼국수, 오후엔 책방. 혼자? 친구랑 같이. 미자가 주방에서 나와 남편을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래 안 있을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갈게. 지금은 장사 안 해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더니 돌아봤어요. 고마웠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층 분식앤드 책방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오전엔 칼국수 드시러 오고 오후엔 책 읽으러 오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2달 수입이 800만 원이었어요. 월세와 재료비 빼면 순이익이 300만 원. 정희야, 우리 대박 났어. 미자가 가계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잘 되네. 너 장부 실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44년 동안 가계부 쓴 게 여기서 쓰이네. 2 사람은 웃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손님으로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고마웠어 한마디 하고 돌아갔어요.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희보다 더 바쁘게 살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자주 와. 네, 엄마. 오늘도 저녁 6시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테이블을 닫고 저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정희야. 응? 너 행복해? 응.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66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정말?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미자가 웃었습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늦은 삶은 없다더니. 맞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야. 창문을 닦으며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66년을 살았습니다. 44년은 남의 삶을 살았고 이제 겨우 내 삶을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리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늦은 삶은 없어. 그리고 문 위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 아니라 용기.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